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일단은 어제 장은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제 빅테크 위주의 약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증시 전반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중소형주나 경기 민감주 위주로의 산업재라든지 원자재나 에너지 쪽도 빠른 반등을 보였고, 철도나 농업 분야도 괜찮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AI와 자율주행 접목을 서두르고 있는 존티어도 한 5%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은행 쪽은 전체적으로 지난 12월 FOMC 회의 결과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이 어제 또 한번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에 주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페드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전에는 충분한 신호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 목표에 주목할 만한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결국에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닛 옐런이 예전에 연방준비위장으로도 있을 때도 굉장히 시장에 쇼크를 많이 주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운영을 잘 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전에 얘기됐듯이 금융주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난해 말 이후로 쭉 깔려있는 모습이기도 해서 반등할 촉매제는 좀 많았다. 그리고 재정정책을 상원이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 재정을 원래 돈을 담당하는 쪽이 재정이니까 그쪽에서 돈을 좀 많이 풀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제 증시는 러셀 2000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 위주, 그리고 태양광이나 친환경 섹터 위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나 핀두어더는 이제 이런 중국 기업들은 어제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텐센트나 알리바바에다가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됨에 따라 월스트리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국방부와 국무부 쪽에서 이런 투자 금지 제한을 어떻게 늘리면 어떤 파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테크 쪽에 집중이 돼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분야지만 혁신기업은 어쨌든 5%에서 10% 내외를 유지를 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중국 내에서 테슬라를 분석한 자료들이 이번에 또 접하게 됐는데,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좋은 분석 자료들이 많이 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2021년에 테슬라의 주간 생산량은 2021년 초에 모델 3가 5,000대 정도, 그리고 모델 Y가 3,000대 정도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1분기에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푸시할 수 있는 캐파는 주당 15,000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중국 내 생산량은 2021년 기준 52만 3,000대 정도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생산 비중으로 볼 때는 테슬라의 모델 3 버전이 27만 8,000대,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Y의 생산이 24만 5,000대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총 52만 3,00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 비중으로, 이건 이제 생산 비중이고, 판매 비중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여기 판매 비중에는 유럽향이 추가가 되죠. 유럽향이 추가가 되는데, 판매 비중으로 볼 때는 모델 3가 18만 대, 그리고 모델 Y가 24만 5,000대 정도가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수출분은 대략 12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한 9만 대에서 10만 대 가까운 그만큼은 수출분으로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 측면에 있어서 모델 Y에 대한 부분은 대략 증권사에도 얘기하는 부분이 중국 내에서 부품의 국산화라든지 CATL의 파워 배터리 도입이라든지 100만 마일 배터리가 올해 말에 도입이 된다면 올해 말에는 25만 위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모델 3는 대략 27만 대, 모델 Y는 25만 대 정도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중국 내에서 전면 국산화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망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공급망 분석 자료 결과 중국산 모델 Y에 대한 구성 요소는 조금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델 Y의 주요 관리 요소로 히트펌프를 포함해서 열 관리 시스템이나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기 부품,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샤시나 파워 등을 상당수가 중국 자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LG화학에 대해서도 현재 주요 공급업체로 작년쯤에 모델 Y 배터리 공급사로 합류한다는 내용 이후에 완전하게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LG캠에 샘플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2021년 중반쯤을 기점으로 모델 Y의 배터리 공급망에 LG화학이 합류할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델 3처럼 2021년 말에 모델 Y도 LFP 배터리를 내놓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LG화학이 LFP를 만들지 LFP를 담당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CATL의 LFP 배터리가 LG캠의 그 NCM 3원계 배터리에 비해
비해서 출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었고 지금은 스탠다드는 팔고 있지 않은데 LG화학이 CATL처럼 LFP까지 공급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글로벌 배송에 대한 전망은 2025년 33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2020년이 51만 대였고 실제 딜리버리도 대략 50만 대 정도였죠. 그리고 올해 예상치는 유럽에서 3만 대 생산, 미국에서 58만 대, 중국에서 52만 대 생산을 기록하게 됨에 따라 그 중에 전체 생산분 중 약 46% 정도를 중국이 담당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유럽의 생산분이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 2022년에는 내년에는 178만 대, 그리고 2023년에는 227만 대, 2024년에는 280만 대, 그리고 2025년에는 330만 대까지 캐파를 갖추고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가게 되면 2025년까지 가게 되면 전체 EV 마켓은 16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세계 전기차 보급률이 20%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의 글로벌 점유율은 이 중에서 21%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 거라고 바라봤습니다. 전체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판매하냐는 것에 있어서 사이버 트럭과 세마이까지 모두를 포함한 것에서 2025년 기준으로 85%가 모델 3와 Y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좀 세미나 사이버 트럭의 완성도가 높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게빈 뉴섬이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를 위한 공평한 회복, 한마디로 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자리나 이런 게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K자 성장의 바닥 부분에 있는 이쪽을 위해서 끌어올려주자는 부양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 45억 달러짜리 부양책이 통과되면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분야, 차지 포인트나 일렉트릭 아메리카나 몰타 차징 이런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그리고 전기차 충전과 연료 공급 인프라 건설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15억 달러를 추가를 한 건데요. 배당을 한 건데요. 모든 주 정부의 그 시설에는 대략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계획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캘리포니아의 부양책의 제안에 따르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 Y가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게 잘 드러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이제 중국에서 모델 Y의 1분기 판매량이 마감이 됐습니다. 주문받은 지 거의 하루나 이틀 만에 마감이 됐다고 전해지는데 이 내용은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예 그 추정 딜리버리 날짜를 2분기로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특히 롱 배터리 말고 그 밑에 퍼포먼스 버전 같은 경우는 대략 3분기쯤에 배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가격을 많이 할인시켜가지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됐듯이 현재 MIC 모델 Y의 생산량이 대략 2,500대에서 3,000대 불리시하게 봤을 때 이 정도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테슬라 추산으로 볼 때는 대략 3만 대 정도에서 3만 6천 대 정도를 한 분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볼 때는 중국 내에서 새로운 가격을 발표한 첫날 대략 10만 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의라고 쳐도 어쨌든 구매 준환율이 한 50%라고만 쳐도 대략 5만 건 정도의 지금 계약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첫날에만 테슬라가 1분기를 팔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2월 영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요약본이 나와서 이것도 좀 전해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 모델 3가 영국의 이건 전체 시장입니다만 전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가솔린 차보다도 뛰어넘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영국에서 테슬라는 5,798대를 판매했고 그 결과 2위인 폭스바겐 골프보다도 1,328대를 무려 앞섰습니다. 12월 시장 자체를 작년과 비교해서 요약해 볼 때는 배터리 전기차가 작년에 비해서 343%나 늘어났습니다. 12월로 따지면 이제는 전기차 쪽의 쉐어가 16%에 달할 정도입니다. 특히 큰 폭으로 줄었던 건 아무래도 기존의 가솔린이라 디젤 차량이 심했고요. 그리고 2020년과 19년을 비교를 해볼 때 디젤은 올해 55%가 줄었고 가솔린은 39% 감소가 눈에 띕니다. 그 감소분의 상당수를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쪽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터리 전기차의 상승이 185%에 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윤기 실리콘이 장중에 한 5% 이상 올라가면서 한 절반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이 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35km 정도는 내년에 100km 모델이 나올 것을 감안해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개선 여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소방 분야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에 가까운 소방서에서 여러 대가 함께 비행하면서 이걸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세트를 가지고 있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가 한 5분 사이에 함께 비행하여서 초기 진압이 목표라는 점. 그리고 물류는 곧 그 킬로그램 단위가 기술력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음 개선이나 뭐 프로펠러 마감 처리 등에서는 조금 더 해결을 봐야 될 거라고 문제는 있으나 전략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올해 이제 허저우시에 짓게 될 이포트가 이렇게 생기게 될 이포트가 전략상으로 얼마나 더 완성도 있게 나오느냐가 사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 분야에서 진짜 앞서가는 거고 이게 형편없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좀 포지션을 많이 줄여야겠죠. 어쨌든 왜냐면 여러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대가 동시에 충전되고 있는 상태이고 배터리를 공급한 후에 그거를 버티패드로 엘리베이터로 날아서 위에서 테이크오프하고 랜딩하는 그런 이포트를 전체적으로 다 구상하는 것이 이게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저우시 계약에서도 드러나듯이 이포트 하나에 20대 정도의 모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이포트 모델로 갔을 때 ASP를 얼마나 내년에 더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자면 실제로 4족 보행이나 2족 보행 분야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에 인수를 하게 된, 그러니까 합치게 된 계기가 그 중에 하나가 이 2위인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굉장한 급상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중국의 유니트리가 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ASP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얼마나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느냐, 내년에 얼마나 더 이포트를 완성도 있게 낼 수 있느냐가 실상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산당 기업 관련이라고 얘기되는 지점에서 실제로 뭐 차이나텔레콤이라든지 국영 기업들은 디리스팅이 예정대로 되는 듯합니다. 크게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 정도는 마윈이나 마화텅 회장들의 연결성을 볼 때 뭐 이 정도까지 얘기되는 것은 예상된 분야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량한 기업이라면 홍콩이나 선강 후광통으로 옮기는 경우는 상장 폐지한다고 해서 영원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과 미국에서 금융을 두고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야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 주니까 중국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에다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중국에서는 왜 나스닥이나 뭐 뉴욕 증시에다 상장을 해서 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커창반을 잘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여기로 와서 상장하면 알리바바나 텐센트 입장에서도 훨씬 더 우리가 잘 해줄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이 일로 중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 오지 마라, 한쪽은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그 어떤 전체 컨센서스가 중국 내로 회귀하는 것으로 얘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크게는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까지 이런 얘기가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